후임 법사위원장 두고 전운 도는 여야. 국회 법사위원장을 맡았던 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원내대표에 당선되면서 법사위원장 자리가 공석이 됐습니다. 이 후임에 어느 의원이 앉게 될지 관심이 많은데요. 오재 기자. 네. 먼저 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보니까 지금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이 독식을 하고 있잖아요. 이참에 좀 재배분하자 뭐 이렇게 지금 요구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지난해 5월 20일 때 국회가 개원했을 때 상황하고 똑같습니다. 당시 민주당은 의석수 등을 반영해야 한다고 법사위원장 자리 지키겠다 했었죠. 그리고 네. 통합당은 말씀하신 대로 협치 차원으로 양보를 해야 한다고 팽팽히 맞섰습니다. 법사위원장 자리 왜 중요하냐면요. 모든 상임위 법안 처리의 최종 관문이고요. 그렇죠. 여기서 통과되면 본회의에 상정돼 입법 여부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여당에겐 국정 추진에 동력을 얻을 수 있는 자리니까 절대 뺏겨서는 안 되는 거고요. 야당에겐 정부 여당 견제가 가능한 자리다 보니까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윤호중 의원 지금은 원내대표가 되면서 법사위원장이 이제 물러나야 됐고 공석이 됐는데요. 네. 그 전에 활동했을 때 여야 충돌이 번번이 있었는데 관련해서 한번 영상 준비해봤거든요. 들어보시겠습니다. 누구하고 이야기를 해서 검찰총장이 자기 멋대로 이 회의에 들어오겠다는 겁니까? 사퇴를 선포합니다. 뭐 하시는 겁니까? 왜 그런 건을 무시하십니까? 뭐 하시는 겁니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용히 해주십시오. 예, 안건 심사를 마쳤으므로 이게 왜 독재입니까? 옆에서 이렇게 시끄럽게 하셔서 제가 생략을 했습니다. 이걸 먼저 그러면 이의 없으신 의원님 기립해 주십시오. 예. 아니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조수진 의원 시간 끝나기 전에 질의하세요. 보세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어디다 대고 이것이래? 어디다 대고 그러면은 맨날 욕하십니까? 마이크 잡고. 네, 일촉즉발의 상황 계속 일어나고 있죠. 윤 원내대표는 일단 원구성 협상 권한이 없다며 사실상 양보 불가 입장입니다. 어제 원내대표 출마 선언을 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건 요구가 아니라 정상을 회복하는 문제라며 공론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가 또 협상 중 파행을 거듭할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동석 기자, 그럼 여당 내에서 차기 법사위원장 자리 누가 거론이 돼요? 네, 일단 정청래 의원이 현재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정청래 의원이요? 네, 정청래 의원은요. 일단 순서상 이광재 의원에게 법사위원장 제의가 먼저 가는 게 맞다면서 현재는 숨고르기에 돌입한 상태이거든요. 다만 이후에 4개의 선택권이 온다면 피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거절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현재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선수가 높으니까 이광재 의원한테 먼저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나한테도 기억 오면 나는 뭐 물러서지 않겠다 이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선수와 나이를 고려해서 상임위원장을 정하는 민주당 내부 관례상 이광재 의원에게 제안이 먼저 갈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다만 이광재 의원이 대선 행보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정청래 의원이 차기 법사위원장이 될 수도 있다. 이런 현재 목소리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차기 법사위원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정청래 의원 과거 모습 영상으로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춘노 배당 그따위 말에 아주 이골이 납니다. 국민들은 춘노기 때문에 좋아합니다. 똑바로 하세요. 바른 소리를 하면은 맞는 소리를 하면은 공천을 못 받는 이런 현실이 정치 현실입니다. 많이 당황하셨을 것 같은데 신경 좀 먹겠습니다. 지지자들도 저렇게 많이 와 계신데요.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지도부는 저를 버렸지만 저는 당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우리 당의 승리를 위해 저 정청래 기꺼이 제물이 되겠습니다. 지지난 총선이죠. 2016년 총선에서 당내 경선에서 컷오프돼서 총선 출마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 선거 운동을 또 열심히 도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유영걸 대표님. 네. 정청래 의원 하면 지금 야당과의 관계에서는 또 그리 또 순한 이미지는 아니잖아요. 조금 전에 이제 윤호중 법사위원장, 그러니까 원내대표가 법사위원장 당시의 모습을 봤는데 정청래 의원이 법사위원장에 오른다면 그때의 모습이 좀 재현되지 않을까? 아니면 혹시 또 다른 모습을 보여서 협치를 할까? 어떤 모습이 좀 그려지세요? 저는 뭐 지금 윤호중 신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협치냐, 과거식으로 일방 독주냐 지금 가려지는데 제일 첫 번째 할 게 상임위 배분을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다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야당한테 배려를 안 하고 그거를 지금이라도 다시 협상해서 좀 어느 정도 배려를 하는 게 옳다고 봐요. 그리고 특히 법사위원장 자리는 과거 김대중 대통령이 야당할 때부터 야당한테 배려해 주는 게 그 관례였거든요. 그렇죠. 그 지난번에 깨졌어요. 지금이라도 저는 협치를 하려면은 야당한테 법사위원장 자리를 주는 게 좋겠고 뭐 그게 좀 어렵다. 뭐 역지사지라고 반대 방향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될 때도 있으니까 그때 생각해서 관례를 지키는 게 좋겠고 그게 안 되겠다. 법사위원장은 꼭 더불어민주당이 계속 해야겠다. 한다면 꼭 정청래 위원을 해야겠느냐. 제가 뭐 그분을 비난하고 싶진 않은데 과거 2016년 때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한 이유 중에 하나가 김종인 그때 당 비대위원장이 정청래 의원하고 그 이해찬 대표까지 했던 분을 컷오프 시켰어요.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난다. 뭐 이런 모습을 주었거든요. 그래서 정청래 의원 자리에 손혜원 그 의원을 공천해서 의원 시켜줬죠. 그래서 좀 거친 말, 강성 친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윤호중 원내대표도 강성 친문이고 정청래 의원까지 강성 친문이고 이렇게 되면은 야당하고 협의하기가 좀 쉽겠느냐. 하더라도 정하겠다면은 조금 더 온건한 사람이 좋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그 법사위원장이 중요한 자리거든요. 그래서 법사위, 법조계 좀 전문적인 좀 지식이나 식견도 좀 있는 분이 좋지 않겠느냐. 정청래 의원하고는 법사위원회인데 좀 거친 말 이런 것도 안 맞지만 전문성이나 이런 것도 좀 떨어지기 때문에 저는 함부로 그 결정할 일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각에서도 뭐 윤영걸 위원이 얘기했던 이런 평가들이 나오는데 글쎄요, 한번 이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가 또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선출이 되죠. 지금 여야 신임 원내대표 앞으로 협치를 보일지 아니면 또다시 갈등 관계를 지속할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해지는 것 같습니다. 새로 임명될 인물 한 명 더 보겠습니다. 바로 새 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김부겸 후보자인데요. 윤지영 기자, 네. 국민의힘에서는 김부겸 후보자 어떻게 평가를 해요? 네, 아무래도 김부겸 후보자가 이 협치와 포용에 더 큰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힌 만큼 김부겸 후보자를 향해서 축하의 발언을 내놨습니다. 바로 오늘 아침 이 비상대책회의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주호영 당대표 권한대행 이야기 들어보시죠. 김부겸 후보자에 대해서는 먼저 축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협치에 노력하겠다는 총리 후보자의 말과는 달리 윤호중 의원께서는 여전히 개혁의 바퀴를 멈춰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어서 대단히 우려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독선과 전행으로까지 치달은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의 일방 독주가 국민적인 반감과 저항을 불러왔다는 점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협치하고 포용하겠다는 국무총리 후보자와 질주를 멈추지 않겠다는 여당 원내대표 간의 당정 간 불협화음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아무래도 윤호중 원내대표는 개혁 입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것을 강조를 한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불협화음을 내지 않을지 우려를 표명을 하기도 했고요. 네. 다만 김부겸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는 이 야당의 협조를 구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꼭 지켜달라라는 당부의 얘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나저나 김부겸 후보자 청문회 준비는 시작을 했죠? 네, 오늘 공식 출근이었는데요. 어제 청문회 준비단과 인사를 나누는 등 비공식 일정을 진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서울 통이동에 마련된 임시 사무실에 출근을 하는 모습 지금 보고 계신데 이 현안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이 짧은 인사만 건네고 들어갔습니다. 다만 청문 현안에 대해서는 어제 이미 개괄적인 보고는 받은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야권에서는 이번 개각을 두고 쇼윈도 개각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쇼윈도 개각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김 후보자를 향해서도 송국 검증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국민의힘 소속의 원희룡 제주지사가 이 김부겸 후보자한테 형 뭐 이렇게 부르던데 두 사람 무슨 인연이 있는 거예요? 네, 어제 SNS를 남겼는데 원희룡 제주지사는 김 후보자와 서울대 동문입니다. 그리고 이 과거에 김 후보자가 한나라당에 몸담았을 때에도 함께했던 좀 인연이 깊은 사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지난 2003년에는 김 후보자와 함께 이 한나라당 개혁 활동을 함께 벌이기도 했었습니다. 원희룡 제주지사 어제 SNS를 통해서 이 김 후보자를 형이라고 칭하면서 비판적인 조언을 했습니다. 이 형에 대한 우정을 담아 총리 후보자에게 요청하려 한다라면서 한 얘기가요. 이 탁현민 비서관의 행사 기획에 따라 총리 자리에 앉혀진 무생물 무대 소품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강도 높은 발언을 했고요. 그러면서 극단적인 정치를 이끄는 대깨문들에게 아무 소리 안 하는지 모르겠다. 분노의 정치를 좀 누그러뜨려 달라라는 얘기도 전했습니다. 오늘 출근길에서 이 취재진이 이런 메시지에 대해서 김 후보자 어떻게 생각하는지 얘기 물어봤는데요. 어떤 얘기했는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원희룡 지사가 청문회전에 근원 돌아 오늘은 제가 다른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자리 아닌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김부겸 후보자는 이 논란에 대해서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고요. 대신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싸움을 하는 모양새입니다. 정청래 의원이요? 네, 정 의원은 SNS를 통해 형이라 부를 거면 축하나 덕담을 해야 한다며 언론 플레이 먹잇감으로 쓴 얄팍한 수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또 우리 당은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 신경 끄시고요. 그쪽 집안일을 잘하라고 비판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임명된 또 한 사람, 바로 강민석 대변인 후임으로 새 청와대 대변인에 임명된 박경미 전 교육비서관인데요. 이동석 기자, 박경미 대변인 예전에 이렇게 무슨 피아노 치는 영상 동영상으로 올리고 그러지 않았었어요? 네, 맞습니다. 먼저 박경미 신임 대변인의 피아노 실력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저는 이런 월광 소나타, 문라이트, 달빛 소나타가 문재인 대통령의 성정을 닮았다고 생각합니다. 3악장은 프레스토, 마치 폭풍이 몰아치듯 빠르고 화려합니다. 대변인은 영어로 스포크스퍼슨이라고 하죠. 대변인이 대통령과 청와대의 의견과 생각을 말한다는 데 방점이 찍혀 있는데요. 그뿐 아니라 언론 여러분과 국민들의 생각을 많이 듣고 또 전달하는 청취자, 리스너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하겠습니다. 네, 박경미 신임 대변인, 20대 국회 비례대표 의원을 지낸 인물입니다. 의원 신분 시절 문 대통령에게 월광 소나타 연주를 보이면서 화제를 모은 바 있는데요. 이번 인사에 청와대 대변인으로 임명되며 청취자, 리스너 역할도 충분히 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다만 전직 의원이 대변인을 맡은 것에 대해 다소 의아하다, 이런 반응도 현재 나오고 있거든요. 청와대 대변인은 국회의원이 되기 전 본격적인 정계에 입문하기 전에 거치는 직으로 현재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권 상황 한 가지만 더 짚고 가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내에서 일찌감치 차기 대권 도전을 선언한 박용진 의원이 여성도 군사훈련을 받아야 한다, 이런 주장을 들고 나왔습니다. 윤정 기자, 아무래도 지난 보궐선거에서 20대 남성 지지율 못 얻었으니까 이거 노리고 그런 거 아닐까요? 그 부분을 의식한 것으로도 보입니다. 오늘 아침에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을 해서 얘기를 한 건데요. 관련 발언 먼저 들어보시죠. 당의 의무의 한 축에서 남성은 전투병, 여성은 비전투병 이렇게 가를 이유가 지금은 없기 때문에 남녀 모두 신체적 조건에 맞는 전투 역할, 특성과 장점에 맞는 그 예비군제도 유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스웨덴, 노르웨이 이렇죠. 스위스도 그렇습니다. 특히 그 진중권 전 교수는 2030 표나 얻겠다, 이런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단순히 무슨 얄팍하게 표나 좀 얻으려고 하는 그런 접근이라고 보실 게 아니고 남녀 평등 복무제라고 하는 것이라고 설계가 되는 것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현재 징병제를 폐지를 하고 남녀 모두 40일에서 100일 정도 이 기초 군사 훈련을 실시를 해서 예비군으로 양성을 하자는 주장인데요. 이 박용진 의원 오늘 저서를 출간을 했는데 여기에 박용진의 정치혁명이라는 이 저서에도 이 관련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집니다. 사실상 박 의원의 대선 안보 공약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오재 기자, 진중원 전 교수가 관련해서 얘기를 덧붙이더라고요. 네, 쓴소리 했습니다. 모병제는 장기적으로 가야 할 목표지만 지금은 실현 가능성이 없다. 이건 헌법 개정해야 할 일이다. 결국 2030 표를 얻어보겠다라는 수로 평가절하했습니다. 이런 비판에 대해 박용진 의원은 지난해 11월에 이 책을 집필했기 때문에 방금 윤지원 기자가 말한 것처럼 군사 안보 전략 차원의 오랜 고민의 산물이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지난 2017년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도 이 이슈가 참 재밌는 이슈다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요즘 20대가 참 핫하긴 한 것 같습니다. 정치권의 관심이 계속 뜨거워지는 것 같습니다.